일단 제가 생각할 땐 그 용광로가 이제 뜨거운가 되면 그러면 불순물, 부가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이 딱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면서 복지계가 어떤 데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본질, 핵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었는데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회 속에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또 인간사회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자연 속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의 것을 부담을 전가시키면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자연까지 침해하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반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지금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영역만 보면 성장하는 것 같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생태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가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로들로 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관점을 단편에서 생태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절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필요하고 자연도 지속 가능한 자연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도 점점 취약해지고 자연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성장보다 최소한 일상과 삶을 유지하는 쪽으로 분명히 요구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면 표층,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최소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질 건데 문제는 지금 경제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도 취약해졌고 자연도 취약해지면서 이 취약함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거는 저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층의 취약함이 실제로는 취약계층에게 치명타를 이뤄내는 거고 기층의 취약함을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알듯이 별장 가서 지내면 되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이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일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사회가 발전할 때에도 도시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낡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시설, 전력시설, 가스시설, 난방시설, 공동구, 지하수 같은 기층에 있는 것들은 점점 낡아가기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일상이 자꾸 무너져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KT 통신선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홀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다 일상을 찾아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복지계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저는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일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대처한 건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일상을 어떻게든지 간에 회복하거나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코호트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됐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이든 이렇게 있었던 곳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 수준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왜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자기의 방은 개별 가구로 인정하지 않는가. 이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한꺼번에 그냥 격리시켜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취약계층의 일상은 아직 보통 사람들의 일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때문인 거고 예를 들면은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역사회에 있는 보통의 삶의 주거 형태로 다 이전하시고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공공적인 공영성인 일상성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훨씬 더 기층에 명확했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코호트 격리와 관련된 부분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지키는 활동 쪽으로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공성과 공영성을 현저히 지금보다 높여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유지한다고 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집단주의 방식으로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개인이나 개별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제한 상태에서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지, 개인성과 개별성을 여전히 무시한 상태에서의 사회 통합만 이루어지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 대상화되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삶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장해주는 쪽에 공공적, 공영적 개입이 지금보다 현재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일상을 살리려면 우리의 실천도 특별하고 독창적이고 독특한 사업 같은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사회복지기관의 평가는 우주에 내놔도 놀라울 만큼의 어떠한 창의적 사업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나 일상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딱 오고 나니까 일상을 더 요구하니까 거기에 반응했던 방식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까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평가에 내놔도 어디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는 오히려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상을 살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식 공간에서 일상 공간으로 개념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는 기관이나 건물 중심이 것이 아니고요.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불만입니다. 복지기관을 휴관 조치한 게 아닙니다. 휴관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곧 복지고 복지는 곧 건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있는데, 휴관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모든 서비스들은 지금 비대면이든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휴관이라는 말을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휴관이라고 하면 다 노는 줄 알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내용들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건물 중심의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건물은 소규모화돼도 되는 거죠. 지금 회사들이 재택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든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무실 공간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복지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또 완성도에서 속도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5월이나 6월 달에 일 많이 막 추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지역사회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복지계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커다란 위기가 생기면서 이 기존의 계획들이 다 폐기되면서 빠르게 대응했었던 좋은 사례가 나왔으니, 우리 지금까지 너무 완성도를 추구했던 것에서 완성도를 조금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속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근데 이렇게 가려면 지역사회의 상황은 지금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위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에서 역할 조직에 따라서 실무자 주도의 의사결정이 현장에서 완결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직 문화도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역사회라고 하는 곳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기능이 분절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조직은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는 기능이 서로 중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융합하고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그냥 전문가에 따라서 선형적 지원으로 갔었다면 이제 지역사회 내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순환적인 재생 가능한 그러한 복지의 나눔,
그리고 또 투입된 자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으로써 경제적인 순환 효과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태적 관점들을 가지는 쪽으로 가면 좋겠고, 근데 이러한 작은 단초들을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실천 다양한 곳에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복지계의 빠른 대응 그리고 반영,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을 살리는 방식, 취약계층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